자, 이 문제는 뭐예요? 1대1 대응 문제인데 구간에 따라서 2차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2차 함수가 나오게 되면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뭐? 꼭지점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해 줘야 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고, 얘를 만약에 판단하지 못한다면은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fx와 gx를 선생님이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fx는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봤더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완전제곱 플러스, 그쵸? 2가 되죠. 네, 여기가 플러스고,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gx는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에다가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꼭지점의 좌표가 그치? 1,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이 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위에 있는 함수는 일단 위로 올라가는 함수인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1,2예요. 자, 얘는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인데 우연히 그냥 한번 넣어봤어. 그냥 심심해서. 무슨 말이냐면 f에다가 g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죠. 계산했더니 얘가 2가 되죠. 그러니까 g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1,2를 지나요. 다시 말하면은 이 꼭지점 있잖아요.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gx도 지난다 이거야. 즉 아래로 불러간 애도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f도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을 지나요. 다시 말하면 fx도 뭐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데 그게 바로 gx의 꼭지점이거든. 그래서 이 둘은 그래프가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돼요. 요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가 되겠니? 자, 그랬을 때 문제가 기억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0과 k를 a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a 집합의 원소라는 것은 뭐냐면은 a, b를 원소로 가지는데요. 그게 hx라는 그래프가 뭐가 되도록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b를 모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기억에 따르면은 a, b였기 때문에 이게 0, k였다는 것은 a가 0이고 b가 k라는 거예요. 그럼 a가 0이라는 것은 여기 0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hx는 뭐가 되는 거예요? fx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g, x 플러스 k가 되겠죠. 왜냐하면 b에다가 k를 넣은 거거든.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가 됩니다. 자, fx 그래프 얘거든요. 뭐냐면 위로 올라간 얘 있지. 얘가 fx예요. 그런데 fx가 있는데 0보다 작을 때 fx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봐봐.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0은 어디 있어요? 얘보다 오른쪽으로 한 칸 가야지 있잖아. 여기가 1이고. 맞니? 그러면 이 fx라는 그래프는 있잖아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봐봐. 그런 다음 이 오른쪽 있잖아. 0보다 클 때는 이 gx 그래프를 뭐 한다고? 평행이동한다고. 자, 평행이동해서 뭐 어떻게 될 테지만 지금 봐봐. 얘가 0보다 작게 그리게 되면 무조건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미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다가 감소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이미. 되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1대1 대응 2차 함수 같이 나올 때는 꼭 꼭지점의 위치를 봐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a라는 값이 0이 돼서는 절대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 맞니? 최소한 마이너스 1보다는 뭐 한 데서 나와야 돼? 작은 데서 나와야지 이렇게 위로 증가하는데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거 fx가. 그럼 만약에 이거보다 작은 예를 들어서 a가 0이래.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오른쪽 부분이 뭐 이렇게 증가하도록 이렇게 그려지면 가능성이라도 있지, 맞지? 이거는 아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가 지금처럼 0보다 작은데 포함돼 버려서 이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K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가 왔다 갔다 잘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다. 자, 두 번째. 자, 니은이 만약에 a, b가 마이너스 1일 때 4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a가 뭐가 된 거라고요? 지금 여기 자리가 자, 선생님이 이렇게 식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적었습니다. a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자, 그 다음 b에다가 4를 넣은 걸 적었어요. 자, fx 그래프 여기 있었죠. 자, 평행이동 하기 전에 그래프가. 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식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하필이면,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fx래.
오케이. 자, 마이너스 1은 여기잖아요. 얘보다 작을 때 fx. 맞나? 자, 그러면 gx란 애를 4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니 이거잖아. 잘 봐. 자, 여기서 뭘 이용해서? 그렇죠. 대칭성을 이용해서 시간을 줄여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얘 보입니까? 얘가 이렇게 땡겨와서 이렇게 붙으면 되잖아. 근데 좌우로만 움직여야 돼. 다시 말해서 얘가 보입니까? 이 점. 이 점이 땡겨와서 이렇게 그려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겠죠. 이 gx라는 그래프가 왼쪽으로 와서. 맞니? 자, 이거 말고 더 많이 땡기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이게 틈이 벌어지고요. 덜 땡기면 안 돼. 왜? 덜 땡기면은 뭐 이렇게 되면서 여기 또 만나지 않을 거 아니야. 되겠지?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지금 보라색처럼 1대1 대응이 되도록 평행이동 시켜야 되는데 이 거리가 얼마냐 이거예요. 자, 주장이 지금 마이너스 4만큼 땡겼다 이거거든. 근데 이 그림만 봐도 바로 답이 나와요. 왜? 아니 이게 꼭지점이잖아. 누구의? gx의. 근데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이거 두 칸 아니야? 얘도 두 칸이겠지. 왜? 대칭성에 의해서. 맞니? 그러니까 이거 4만큼 땡긴 거죠. 맞습니까? 방향으로 치면 마이너스 4만큼 땡긴 거고, 그러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땡긴 거니까 식에다가는 이렇게 넣는 거요. 맞죠? 그래서 니은은 참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4라는 것을 그냥 곧장 대칭성을 이용해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디귿인데, 디귿은, 자, A하고 B가 하필이면 A가 정수가 되는 거예요, 정수. 아까 A는 뭐였죠? 그렇죠. 이 경계점이었잖아. 자, 아까 기억에서 했던 게 뭡니까? 기억에서 0은 경계점으로서 자격이 없어. 왜? 꼭지점을 포함하니까. 맞지? 꼭지점을 포함하게 되면 증가 감소가 다 들어오잖아. 그래서 얘는 최소 꼭지점보다는, 그렇죠. 포함하지 않도록.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 맞지? 그러면은 이 정수가 된다 했으니까 정수로서 가능한 것은 기억에 의해서 0은 안 되고 뭐부터 된다고? 그렇죠. 마이너스 1. m이 마이너스 1은 가능성이 있어. 자, 그러면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b가 뭐가 된다고요? 뭐지? 그렇죠. 4가 된다는 것을 어디서 알았습니까? 니은에 의해서 알았다고, 니은에. 되겠지? 이거 4칸 땡기면은 딱 정확하게 요 선이 이렇게 땡겨와서 이렇게 1대1 대응이 됩니다. 맞지? 자, 그런데 마이너스 2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뭐도? 마이너스 3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봐봐.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대칭성이 있거든. 그러면 이게 꼭지점이 마이너스 2고 얘가 뭐예요? 1이란 말이야. 두 칸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몇 칸? 두 칸 같단 말이지. 그럼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m이 뭐라면 마이너스 3이라면, 즉 이 선을 기준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x고 gx는 요걸 땡겨오면 될 거 아니야. 얼마만큼? 역시 4만큼 땡기면은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4고 저기 b 값으로는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m이 지금처럼 마이너스 4면 이게 가능성이 있겠냐 이거예요. 자, 이것보다 밑에 이렇게 선이 있으면은 봐봐. 불가능해. 왜 불가능하냐면 g는 이거잖아. g가 아무리 땡겨 오더라도 어때요? 여기는 그렇죠. 이만큼 틈이 생기잖아요. 맞지? 그래서 얘는 좌우로밖에 못 움직이는데 m이 마이너스 4다. 즉 이거보다 더 왼쪽에 있다. 그럼 f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얘는 아무리 잘나봐야 여기서부터 메꿀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림에서. 되겠니? 그러면 지금 m이 뭐일 때? 그렇죠? 마이너스 2일 때 이때만 해주시면 모든 m을 다 체크한 겁니다. 자, 마이너스 1때 해볼까? 자,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까지 거리가 얼마냐라는 것이 바로 b를 찾는 거죠. 맞지? 자, 여기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1을 저기 대입한다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f한테. 자, fx가 선생님 요렇게 식을 한번 다시 적을게. 자,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네, 1이 나오죠. 되겠지? 그러면 여기 보입니까?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g에다가도 역시 y좌표로 갔단 말이에요. 이 둘은. 됐니? 자, 이걸 찾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그냥 대칭으로 했다. 이건 계산을 할 겁니다. 자, gx라는 식은 지금 얘거든요. 이 전체 값이 뭐가 된다? 그렇죠. 1이 된다. 자, 이항하게 되면 3이고 x-1은 뿔마 루트 3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1 플러스 여기가 1이잖아 지금. 1에다가 뭐 한 거? 플러스 루트 3 한 거고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자, 얘는 구할 필요 없죠. 요 거리잖아. 되겠니? 그래서 이 거리는 보다시피 1 플러스 루트 3에서 마이너스 2를 뺐기 때문에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3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셋 다 구했어요. 그치? 자, 근데 n 플러스 b를 원소로 가진다 했단 말이야. 그래서 n 플러스 b는 뭐냐면 여기는 3이고 요 두 개. 이 두 개 다음은 뭐예요? 1이고 이 둘은 다음은 얼마입니까? 1 플러스 루트 3이에요. 되겠지?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는 이 세 개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이 세를 다 더하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5 플러스 루트 3이 되고 따라서 디귿은 참이 됩니다. 되겠니? 자, 디귿에서 마이너스 1 때는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 마이너스 1과 3은 지금처럼 그림에서 대칭성에 의해서 빨리 좀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쨌든 이 꼭지점을 맞죠? 포함하게끔 하면은 안 돼. 왜? 증가다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지점 포함하지 않도록 지금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었고 이게 좌우로밖에 당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3, 마이너스 3이 이게 한계예요, 한계. 더 이상 당기면은 같아질 수가 없어, 아예. 되겠지?
자, 다음 문제는 뭘 이용하는 문제냐면은 2차 함수는 그렇죠. 뭐니 해도 꼭지점에 대해서 뭐다? 대칭이란 말이지. 선대칭. 이 대칭성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렇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요 fx 그래프 그리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자, 꼭지점이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예요. 맞죠? 그 다음에 gx는 이미 주어져 있네. 꼭지점이 뭐죠? 그렇죠. m, m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m, m을 여기 찍어야 되는데 m, m을 이렇게 찍으면 망한다 알겠지? 왜 안 되냐면은 자, 여기다가 m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m이 뭔지는 모르지만 자, fx에다가 대입해 봤더니 m제곱 플러스 2m이 되겠죠. 그러면은 m이 뭐예요? m이 지금 양수란 말이야. 그치? 양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 m, m이라는 점은 보세요. 얘보다는 뭐합니까? 더 작은 데 있겠죠. 왜? 이 값을 몇 배 한 거예요? 2배 하고 양수인데 그 다음에 제곱이라는 어떤 양수를 더했단 말이지. 그래서 m, m이라는 점은 지금처럼 요 밑에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어디다 그리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데 그리면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려주셔야 gx도 그려준 게 된 겁니다. 되겠지? 자, 그 다음 자, 이 집합을 보세요. 이 집합은 원소가 뭐냐면 x예요. x. 어떤 x냐? fx와 y 꼴 t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맞니? 이게 무슨 말이죠? y 꼴 t라는 상수함수 있잖아. y 꼴 t. 그거 가지고 걔랑 뭐 fx랑 만나는 거. 그 교점 x좌표 있지. 얘네들이 이게 원소라고. 또는 gx가 t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gx와 y 꼴 t가 만나는 교점이네. 그러면 선생님 t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그릴 텐데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대. 아, 마이너스 1은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뭐하다고? 크다고. 그래서 y 꼴 t가 지금처럼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교점이 몇 개 나오지? 2개 나오고 얘네들을 뭘로 가진다고? 원소로 가진다고. 이 집합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다가 계속 2개 가다가 또 어느 순간이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요 교점은 뭐? 얘의 꼭지점 지나는 거 있죠. 이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에 또 뭐가 됩니까? 교점이 여기 하나 이렇게 2개 나오겠죠. 맞니?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가 이 2개의 점의 x좌표를 가지는 건데 선생님이 편의상 x3, x4라 할게. 편의상. 자, 그 다음 또 조금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만 다시 그릴게. 왜냐면 이 부분이 너무 작게 표현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봐봐. t가 지금 노란색처럼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집합의 원소는 x1과 x2가 있는 거거든요. 2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둘을 뭐 한 거. 따로따로는 몰라. 근데 그 둘 더하게 되면 방금 얘기했죠? 뭐? 대칭성에 의해서 얘는 반드시 그 중점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꼭지점 x좌표인 마이너스 1에서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x1과 x2의 합은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의 합은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됩니다. 중점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이놈의 2배를 하면 되는 거야. 되겠니? 자, 그래서 t가 이렇게 조금 바뀌어. 이렇게 바뀌더라도 어차피 중점은 바뀌냐 안 바뀌냐? 안 바뀌거든. 그래서 똑같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옵니다. 합은 알겠지? 노란색일 때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똑같이 나오다가 이제 뭐가 되는 순간, 주황색이 되는 순간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둘의 합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교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자, 그래서 얘는 x3, 자, 여기는 x4, 여기는 x5라고 해야 되겠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x3, x4, x5인데 자, x5는 뭐랑 같은 거예요? 지금 m이랑 같죠? m. 교점 x좌표가 하필 꼭지점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둘의 합은 뭐가 됩니까? 지금 똑같죠? 중점. 맞니? 2배에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셋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때는 m-2가 되는 거죠. 되겠지? 자, 그 다음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이제 교점이 생기는데 여기가 이제 6, 7, 8, 9 이렇게 합시다. 그럼 교점이 4개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가 4개 생기는 거고 자, 여기서도 대칭성에 의해서 6과 7의 합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2배에서 마이너스 2. 자, 이번에는 8과 9의 합은 뭐예요? 그렇죠? 2배에서 뭐죠? 2m이 됩니다. 2m. 그래서 이 둘의 합은 마이너스 2고요. 이 둘의 합은 2m이 됩니다. 2m. 그래서 둘을 더하게 되면 4개를 더한 거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m이 되는 거죠. 자,
자, 다음. 이제 계속 동일하게 나오다가 또 요 교점 지날 때 있지. 그때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봅시다. 자, 얘는 그냥 편의상 선생님이 이번에는 그냥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까요? 되겠니?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보세요. 이 둘을 더해서 그쵸, 마이너스 2인 건 확실하고 이 둘을 더해서 2m인 건 확실한데 얘가 중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이 점을 찾아줘야 돼. 그럼 이 점을 찾는다. 이 도는 뭐죠? 바로 이 두 그래프의 뭐죠? 교점이란 말이지. 그래서 둘의 교점을 찾는 식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는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이 되는데, 자, 이거 사라지죠? 그럼 넘기면 x는 2 플러스 2m으로 나누면 되겠죠? m 그리고 m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거는 2로 묶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m 플러스 1이 돼서 결국에 얘는 2분의 m이 교점 x좌표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되겠죠? 그렇군. 그러면 보세요. 얘는 바로 뭐라고? 둘을 더하면 뭐가 된다고? 대칭성에 의해서 2m이 돼야 돼. 2m. 맞지? 둘을 더하면 얘의 2배.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2m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2분의 3m이 돼야 되겠죠. 자, 바로 찾아내는 거야. 대칭성에 의해서. 얘도 둘을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m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둘 다음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점을 잘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빨간색인 경우에는 알파, 베타, 감마가 그 원소가 되는데, 여기 좀 위치가 위에 적을까요? 이거 위에 여기 적을게. 자, 알파, 베타, 감마가 뭐가 되냐면 다 더했더니 얘를 더하는 거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없어지네. 맞지? 그래서 2분의 3m 마이너스 2가 됩니다. 2분의 3m 마이너스 2 되겠니? 자, 그 다음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 볼까? 그러면 이제 근이 4개가 생기는데 보입니까? 이 둘이 세트. 왜냐면 대칭성에 의해서 더하면 얼마죠? 네, 마이너스 2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이 둘은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칭성에 의해서 더하면 2m 되겠지? 그래서 이 보라색인 경우는 원소가 몇 개가 있고요. 선생님 여기를 지금 뭐 P1, P2, P3, P4 이렇게 할게. 자, 그랬을 때 이 둘의 합은 마이너스 2고요. 이 둘의 합은 뭐예요? 2m이 되겠죠. 그래서 2m-2가 됩니다. 되겠니? 자, 이제는 위로 올라가도 어때요? 계속 동일하게 나와. 뭐의 입장에서는 이 4개의 원소의 합의 입장에서는, 이해되겠지?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 모든 그 원소의 합을 HT라고 했을 때, 즉 이거는 각각의 T에 대해서 T가 이렇게 바뀌면 그때그때마다 이래 합이 나오잖아요. 합. 그러니까 이걸 함수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값들을 뭐라고? HT의 치역이라고 본다고. 치역이라고. 그럼 치역에 원소가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라고 하면 바로 틀려요.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틀리면. 왜냐면 치역이란 것도 뭐죠? 자동으로 뭐예요? 치역은 집합이에요. 집합. 맞니? 집합이란 말이야. 집합의 원소는 중복되면 어떻게 적죠? 한 번만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보라색 보입니까? 이 경우와 초록색 보입니까? 이 경우는 합이 어때요? 2m-2m-2로 둘이 같아요. 왜냐면 같을 수밖에 없지. 그냥 이 둘을 더한 합과 이 둘을 더한 합을 더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바뀌더라도 어차피 그쵸? 이 꼭지점의 2배라는 것은 똑같잖아요. 두 분의 합은. 그래서 이 둘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 번만 더해줘야 돼요.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했을 때. 되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것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 m-2. 요거 적었다. 그 다음 여기, 이 m-2. 이거 적었다. 그냥 뒤집어서 적은 거예요. 그 다음 여기 2분의 3m-2. 되겠니? 이렇게 4개 더한 거예요. 얘는 안 적습니다. 알겠죠? 같아서 한 번만 적어서 얘가 얼마다? 19다. 되겠니? 이것만 이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얼마? 3m. 그리고 2분의 9m이 될 거고, 자, 상수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이네. 자, 마이너스 8이니까 이항하게 되면 27이겠죠. 자, 요건 3이 되고, 따라서 m은 뭐가 되겠죠? 6이 됩니다. 됐니? 자,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게 되고, 그 다음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치역. 치역은 집합이에요, 집합. 얘는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중복은 한 번만 적어야 된다. 알겠지? 따라서 여기서
조심해라. 이거랑 이거랑 뭐라고? 같은 거라서 이거 더하고 또 더하면 안 돼. 알겠지?